20일 거짓과 위선. 하그랜드 경감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면서도 메인 부부의 집이 마치 수사본부인 것처럼 자주 드나들었다. 경찰국보다는 리차드의 도움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리차드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경찰국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아 신속 정확하다는 것이 그가 리차드의 집을 이용하는 이유였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린 존에 대해 시고니가 리차드에게 의논하려 했던 것도 이 문제 때문에 뒤로 밀려났다. 존과 히든의 문제는 리차드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닐 완슨의 사건만큼은 적극적이었다. 닐 완슨이 저지른 죄질에 대해서 리차드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죄는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도박장 주변에는 언제나 돈과 여자, 향락이 있기 마련이다. 불로소득으로 큰 돈을 딴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향락에 탕진했다. 그런 눈먼 돈을 향해 여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닐 완슨의 경우도 특별히 예외일 수는 없었다. 데스타브가 죽은 후 도박판에서 판돈을 끌어들인 닐 완슨은 쓰고 있는 검정색 카우보이 모자를 번쩍거리며 돌아다녔다. 주위에는 당연히 아리따운 여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서 닐 완슨이 선택한 여자는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니아였다. 소녀같이 싱싱한 아주 젊은 여자를 선택한 그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며 향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도박판에 끼어들지 않을 때에는 항상 그녀를 곁에 두었다. 전에는 도박을 위해 여자와의 관계까지 신중을 기했던 그가 돈이 들어오고 예쁜 여자가 생기자 습관도 바뀌었던 것이다. 한때 저스틴을 행운의 여신으로 믿었던 닐 완슨은 이번에는 이 젊은 여자를 행운의 여신으로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젊고 싱싱한 그녀를 그의 뒤에 붙어 있게 했고 그럴수록 돈을 쉽게 땄다. 그러나 도박판의 행운이 결코 지속적일 수는 없었다. 향락에 빠진 생활을 6개월쯤 보냈을 때의 일이었다. 도박의 생리가 그렇듯이 한번 잃기 시작하면 그 내리막길은 급경사를 이루게 된다. 한 번 잃으면 두 번째 게임에서 만회하려 하고 그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된 다음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게임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닐 완슨의 젊은 애인이 그 옆에 있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자연히 그녀는 멀어졌고 끝내 막바지까지 몰린 닐 완슨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르렀다. 평소 닐 완슨에게 끈질기게 그의 여자를 요구하던 친구가 있었다. 어차피 평생 데리고 살 여자도 아니잖아. 안 그래? 딱 한 번만 빌려주게. 두둑이 낼 테니. 닐 완슨의 여자 니아는 그런 사내들이 한 번 보면 금방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정도로 매력이 넘쳤다. 궁지에 몰린 닐 완슨이 그 친구를 생각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생각에 다음번 판돈만 있으면 꼭 딸 자신이 있었고 그 돈을 반드시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얼마 낼 텐가? 정말이야?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그쳤다. 장난이 아니야. 하지만 두둑하지 않으면 어림없지. 얼마면 되겠나? 사실 다른 여자 10명을 상대해도 그녀와 한번 지내는 것만 못할 거야. 그 정도야? 말은 필요 없어. 어떡할 텐가? 그런데 그녀가 정말 응해줄까? 간만 흥정하고 그건 내게 맡겨. 자, 어서 말해봐. 젊은 여자를 놓고 버리는 흥정이 결코 일상적일 수는 없었다. 비인간적이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자네가 말해봐. 그 문제라면 닐 완슨은 이미 생각해둔 상태였다.
10만 파운드. 친구는 깜짝 놀랐다. 농담하지 말게. 여자 한 번 껴왔는데 10만 파운드라니 말도 안 돼. 싫으면 그만둬. 닐 완스는 딱 잘났다. 그는 상대가 그 정도는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박에서 딴 돈이 두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닐 완슨의 거절은 친구의 마음을 갑자기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도 사실 그 정도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10만 파운드 정도는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좋아. 좋아? 힘든 입씨름을 거쳐 닐 완스는 자신의 여자를 친구에게 10만 파운드를 받고 넘겼다. 빌려준다기보다 사실상 떼어넘긴 셈이다. 그에게는 다음 도박에서 돈을 따서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 심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 둘이 만난 존과 히든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를 선택했다. 존의 건물도 히든의 건물도 아닌 개발 대상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물의 옥상에서 둘은 만났다. 히든 회장님. 단둘이 있을 때에는 존도 어쩔 수 없어 보였다. 히든은 자신과 비교해보면 대선배였고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도 훨씬 단단한 것은 사실이었다. 당신은 이 지역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난 여기서 태어나 자랐죠. 여기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내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오? 아시겠지만 난 옛날에 가난했던 존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 히든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어 그곳이 고향이라는 구실로 전 지역의 소유권을 누리는 존을 사실상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곳에 뿌리를 박은 것은 그 자신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마땅히 이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라면 나도 해결할 수 있어. 불쑥 나타난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말이오. 물론 그건 압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조건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이오? 존은 말할 때마다 손으로 자신이 고향이라고 지칭한 도시의 빈민 지역을 가리켰다. 마치 그 지역에 대한 향수에 젖은 모습을 보이려는 듯해 히든으로서는 건방지게 느껴질 따름이었다. 현재 히든 회장님이 지역의 절반 정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뿐이죠. 당신이 차지한다고 했어? 현재 추진 중인데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히든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다.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존의 태도가 우선 건방졌고 무엇보다 히든은 그의 지나치게 큰 야심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자신이 대단하군요. 존, 일이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된다고 확신하시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오?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양분된 상태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해야 된다는 뜻이오? 그렇습니다. 이유는? 전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투자 가치도 물론 상실하게 됩니다. 투자 가치? 물론이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데 그 가치를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간단히 말합시다. 네, 당신 말은 우리 둘 가운데 누군가 단독으로 저 지역의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오? 그렇습니다. 히든 회장님은 역시 안목이 깊으시군요. 히든의 얼굴에 갑자기 단호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히든의 갑작스런 변화에 존도 잠깐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특별히 그를 만난 것은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묘수를 찾아내려는 속셈에서였다. 꼭 할 수만 있다면 목적을 위해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히든을 제압할 자신이 있었다. 히든은 과거와 관계없이
현재는 정통성을 가진 재벌이지만 존은 정통성이나 정의보다는 야망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존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도 동원시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끝났소, 존. 네? 존은 잠깐 어리둥절했다. 어차피 이 지역에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당신이 꼭 미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것이요. 그건 안 됩니다. 존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곳을 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더군요. 내 신상에 대한 조사까지 했단 말이오? 히든의 얼굴에 불쾌한 표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다른 뜻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리 파악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조사를 시켰을 뿐이며 그 사실은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신상에 대해 조사해도 할 말이 없을 거요? 그거야. 대답해 보시오, 존. 그래도 특별히 얻을 것은 없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히든 회장님처럼 화려한 경력이 있을 수는 없죠. 화려한 경력? 히든은 더욱 불쾌해졌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조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덧붙여 말했다. 과연 굉장하시더군요. 손을 안 댄 사업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양하게. 닥치시오. 히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존을 노려보았다. 존은 확실히 그를 모욕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과거의 치부를 공개해서 망신을 줄 수도 있다는 배짱이 존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언짢으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존은 히든이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도록 금방 태도를 공손하게 바꾸는 교활함을 보였다. 하지만 저에게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히든은 아직 기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난 당신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생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가난 자체도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에 대해서 아십니까? 갑자기 진지해진 존의 질문에 히든은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존의 그 말이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든은 가난에 대해 전혀 몰랐다. 존은 계속해서 히든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난 그걸 알죠. 어릴 때부터 충분히 경험했고 그로 인해 지금처럼 뼈가 굵어졌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하는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있죠. 절대적으로. 히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들을 위해 개발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을 위한 개발이기 때문이죠. 존의 설명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22. 두 가지 게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곤이? 저스틴은 그 문제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나타냈고 리차드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서 듣고 있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죠. 내기를 걸었나요? 리차드가 묻자 시고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히든 회장이 하루만 여유를 갖자고 했답니다. 존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그 사람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곤이. 어쨌든 굉장한 도박이 되겠군요. 내기가 설립된다면. 그렇습니다, 메인 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게 어디 어린애 장난하듯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고니 역시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여보, 그 사람들 정말 그런 내기를 걸까요? 저스틴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그녀는 다시 시고니를 향해 확인하듯이 물었다. 히든 회장이 빈민가에서 한 달 동안 버텨야 된단 말인가요? 그럼요. 평생 동안 고생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존이 노리는 점입니다. 메인 부인. 히든이 어리석게 말려든 셈이죠.
그러나 저스틴과 시고니의 의견에 비해 리차드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히든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그 게임이 히든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히든 그 사람 대단하거든. 대단하다고요? 한번 결심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 성격이야. 글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설령 내기가 성립된다고 해도 존이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해. 제 생각에는 존이 내기에서 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메인 씨, 그래야겠죠. 이들이 말한 것처럼 존은 히든에게 한 가지 기발한 내기를 제의했다. 개발 예정지 전체에는 현재 거지들이 우글거렸다. 골목마다 그들이 있었고 다리 밑은 그들의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집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비록 그들이 거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근히 연명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동양 그릇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않을 뿐이었다. 존의 자극적인 제안은 히든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 평생 동안 고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존의 강력한 주장이다. 결국 고생을 경험한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는 존의 속임수였다. 지금까지는 내가 고생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나도 자신이 있어. 히든은 이렇게 강력히 항변했으며 이것은 내기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히든 회장님? 물론 저기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히든의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신용카드도 누구의 원조도 없이 불황아들과 어울려 30일 동안 버틴다는 것이 존이 제안한 희한한 내기의 전부였다. 시고니의 말처럼 어린아이들 장난 같기도 했다. 만일 성공하면 존은 기꺼이 다른 지역으로 철수해야 했고 실패하게 되면 히든이 다른 지역으로 철수해야 되는 것이다. 완전한 자존심의 대결이었다. 리차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히든은 자존심이 대단하기로 주위에 소문난 사람이었다. 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보? 저스틴은 히든보다 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다.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믿겠지. 그러나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까 난 히든을 믿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시고니는 리차드와 견해를 달리했다. 어째서죠? 시고니, 그 사람은 결국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든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번 결심하면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기 위해 평생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곳은 빈민굴입니다. 굶주리고 헐벗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게다가 거지들이 우글거립니다. 도둑이 판을 치고 싸움질이 끊일 날이 없죠. 사방에서 악취가 품어나와서 코를 막게 만듭니다. 향수 대신 썩은 오물 냄새를 맡아야 하는 곳입니다. 스테이크 대신 쓰레기통 속에서 찬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삶이 기다리고 있죠. 글쎄요. 리차드는 시고니의 설명과 자신이 알고 있는 히든 벨클라크를 조용히 비교해 보았다. 시고니의 판단이 들어맞을 수도 있다. 히든은 평생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가난이나 빈곤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루나 이틀 정도라면 또 모르겠지만 기간은 무려 30일이라고 했다. 그 기간이 히든에겐 30년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일 것은 분명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존과 히든의 어이없는 내기에 대해 생각 중이던 세 사람은 동시에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제가 봤죠, 메인 씨. 언제나처럼 시고니가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네, 경감님이시군요. 리차드와 저스틴이 재빨리 마주 바라보았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꿔드리죠. 시고니는 리차드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메인 씨. 사건은 잘 되어 갑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그랜드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메인 씨, 지금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리차드는 시계를 보았다. 부탁합니다.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좋아요. 리차드는 하그랜드가 있는 장소를 알아놓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경감인데 급히 좀 보자고 하는군. 왜요? 모르겠어. 급한 것 같은데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같이 가겠어? 물론 가고 싶어요. 언제나 리차드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저스틴이다. 이번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다녀오세요, 메인 씨, 메인 부인. 예, 시곤이. 시고니는 급히 밖으로 나가는 메인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존을 생각했다. 모든 점에서 존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서도 평범해 보이는 리차드에게 새삼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닐 완스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10만 파운드를 받고 니아를 넘긴 것으로 끝날 줄 알았고 그녀를 넘겨받은 친구 역시 도박판에서 사귄 친구일 뿐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사이는 아니었다. 니아를 그 친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닐 완슨의 이야기를 들은 니아가 크게 화를 냈던 것이다. 니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닐 완슨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니아가 시큰둥해져서 대답했다.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이게 다 니아와 나를 위해서야. 얘기나 해요. 니아는 그동안 남자를 많이 사귀었겠지? 그래서요? 내 말은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는 거야. 뭘 눈 감아요? 다음 판에는 내가 꼭 딸 자신이 있는데 판돈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니아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10만 파운드가 굴러들어와. 글쎄 뭘 눈 감아달라는 건지 말이나 해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젠 알 텐데? 모르겠어요. 니아는 알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에 모르는 척했다.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 닐 완스는 망설임 끝에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다. 니아를 굉장히 원하는 친구가 있어. 니아가 그를 한 번만 만나주기만 한다면 10만 파운드를 내놓겠다는 거야. 니아는 갑자기 입을 다물며 닐 완슨을 서글픈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화를 낼 줄 알았던 닐 완슨은 오히려 어리둥절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니아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나더러 다른 남자에게 돈을 위해, 아니 당신을 위해 몸을 팔라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말이 없군.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나더러 다른 사내와 하룻밤을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10만 파운드를 받아 다음 도박의 미천을 삼겠다는 건가요? 닐 완스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어떤 말이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했다. 그러나 잠시 후 니아는 승낙하면서 뜻밖의 조건을 제시했다. 좋아요. 좋아? 닐 완스는 뛸 듯이 기뻐했다. 대신 2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니아는 확실히 특이한 여자였다. 그녀는 닐 완슨이 상상하지 못했던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그 남자가 누구든 허튼 짓은 안 돼요. 뭐라고? 애무나 키스도 허락하지 않겠어요. 곧바로 간단히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좋아. 나머지 조건은 뭐지? 이건 당신과의 약속이에요. 10만 파운드를 걸고 도박을 해서 돈을 따게 되면 원래 걸었던 10만 파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몽땅 나한테 넘겨요. 뭐라고? 닐 완슨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명은 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박에서 돈을 따게 될 경우 몇십만, 아니 몇백만이나 되는 파운드를 긁어올 수도 있다. 그녀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데는
닐 완슨으로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니아가 제안한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이색적이고 엄청난 것이었으며 둘 다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키스도 애무도 안 되고 도박에서 딴 돈 중 미천만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니아에게 주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그러나 당장 급한 닐 완슨은 우선 니아의 조건을 순순히 승낙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친구는 니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10만 파운드를 주기로 약속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니아와 닐 완슨의 친구가 만나기로 정한 장소에서였다. 마치 10만 파운드가 저절로 들어온 것 같았고 그것으로 다음번 도박에서 한몫 잡을 자신이 있는 닐 완슨은 공연히 기분이 좋았다. 그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들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값비싼 술을 한 잔씩 돌리고 있었다. 바로 그 카지노 클럽의 2층 방에선 니아와 닐 완슨의 친구가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 후에는 10만 파운드가 저절로 자신의 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흥이 났던 것이다. 약속 시간은 저녁 8시였고 도박은 오후 9시에 시작한다. 니아의 조건에 따라 일은 몇 분이면 끝날 테고 그런 다음에 한 잔 더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닐 완슨은 멋진 계획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7시 30분쯤 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보다 약간 앞서 니아는 이미 약속된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닐 왔나?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잘 됐군. 돈은? 걱정 말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는 직접 돈을 닐 완슨에게 보여주었다. 이봐, 닐. 우선 그 여자 얼굴이나 한번 보세. 뭐라고? 시작하기 전에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그거야 어렵지 않지. 올라가 보세. 내가 안내할 테니. 좋아. 닐 완슨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눈앞에서 10만 파운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언제 돈을 보았었나 할 정도로 닐 완슨은 마음이 급했다. 그 10만 파운드가 도박판에서 몇십, 몇백만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도박꾼의 고질적인 희망이 닐 완슨으로 하여금 잔뜩 부풀게 만들었다. 친구는 마치 고의적이기라도 하듯 조용히 노크한 다음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내려갈까 했던 닐 완슨은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친구가 나오면 우선 돈부터 받고 다시 들여보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는 친구의 돈만을 생각했다. 니아가 비록 이런 생활을 하는 여자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었다. 이런 일에 어떤 양심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순순히 응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고 있었다. 니아도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자이긴 하지만 그녀는 이 제의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니아의 이런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닐 완슨은 복도를 서성거리며 앞으로 펼쳐질 즐거운 나날을 생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앞으로 발생할 뜻밖의 사건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니아의 얼굴이나 보고 나오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니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지? 낮게 중얼거리는 사내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던 그의 두 눈은 커졌다. 문이 반쯤 열린 욕실에서 니아는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약속된 시간까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니아는 그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방심한 채 샤워를 하고 있었다. 사내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은 사람처럼 니아의 알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닐 완스는 복도에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 친구가 나오면 10만 파운드가 손에 들어온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벼랑간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23. 예기치 못한 사건. 자네 나한테 신세진 일을 아직까지 잊진 않았겠지? 닐 완슨의 말투는 마치 협박조였으며 JJ를 사납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거야. 그건 그렇고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자네가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런던 경시청이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은가? 그건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그럼 자네가 나를 경찰에 고발하지만 않으면 돼.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분명히 얘기해 두겠는데 만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내면 죽여버리겠어. 닐 완스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사람을 죽였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먼저 친구를 니아가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던 닐 완스는 난데없는 비명소리에 놀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전까지 닐 완스는 친구가 그와 같은 습관을 가졌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닐 완슨이 뛰어들어갔을 때 친구는 샤워 중이던 알몸의 니아를 거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강제로 두 손을 묶는 중이었다. 그 상황으로 보아 니아를 결박한 다음 강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닐 완슨이 사납게 소리쳤지만 친구는 그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뭐야?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안 그래? 친구는 닐 완슨이 들어갔는데도 뚫어지게 노려보는 니아의 엉덩이를 슬슬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내의 억센힘에 의해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두 손은 등 뒤로 묶인 니아는 아직 물기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는 아무것도 걸쳐진 것이 없었다. 약속이 틀리잖아. 무슨 약속? 어차피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안 돼. 당장 그녀를 놔줘. 그거야 안 될 말씀이지. 닐 안 그런가? 그의 친구는 이미 니아의 두 손을 벗어놓은 브래지어로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였다. 나가고 싶지 않으면 거기서 구경이나 하게. 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는 니아의 벗겨진 몸을 한 바퀴 돌려 천장을 향해 반듯하게 뉘었다. 처음에는 닐 완슨이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니아는 다시 발버둥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안 돼! 그녀는 발길질을 시도했지만 두 손이 등 뒤로 묶여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사내는 여유 있게 웃으며 니아의 발목을 붙잡았다. 사내의 억센 힘에 니아는 속수무책이었다. 얌전하게 있으라고. 난 닐한테 이미 약속을 받아놓았어. 알고 있을 텐데. 안 그래? 사내는 니아의 발목을 양쪽으로 크게 벌린 다음 가운데로 파고 들어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닐 완슨이 쳐다보았을 때 그의 친구는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가 발로 힘껏 걷어찼던 것이다. 이것이? 사내도 잔뜩 화가 났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니아가 다시 걷어차려 할 때 사내는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니아를 내리쳤다. 그녀의 입에서는 쥐어짜는 것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화가 오른 사내는 어느 틈엔가 무서운 폭력배로 변해 고통스러워 꿈틀거리는 니아를 계속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런 상황에서도 니아는 계속 저항했고 저항하는 그녀의 발길질에 사내의 눈은 확 뒤집혀진 것처럼 보였다. 이년이! 욕설과 함께 벌떡 일어난 사내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미친 듯이 니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만둬. 보다 못한 닐 완스는 냅다 소리치며 친구를 니아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막무가내였다. 저리 비켜! 그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닐 완슨을 냅다 밀쳤다. 닐 완슨은 뒤로 비틀거리며 밀려나면서 발에 걸리는 무언가에 의해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 사이 방 안은 친구의 가죽 벨트까지 마구 휘두르는 병적인 행동으로 삽시간에 처절한 비명과 함께 살벌한 분위기로 변했다. 뒤로 넘어졌던 닐 완슨이 겨우 일어났을 때는 이미 니아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그 광경은 닐 완슨으로 하여금 제 정신이 아니도록 만들었다. 그만두지 못해.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저리 비켜! 흥분한 사내는 오히려 닐 완슨에게도 덤벼들려는 자세를 취했다. 순간 닐 완슨은 반사적으로 위험을 느꼈고 그때 그의 손에 움켜잡은 것은 탁자 위에 있던 금속재로 만들어진 잿더리였다. 하지만 이것저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순간 닐 완슨이 움켜잡은 금속재 잿더리는 사내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날아갔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거의 동시에 어이쿠 하는 묵직한 비명소리가 닐 완슨의 귀에 들렸다. 순간적으로 흥분했던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했던 닐 완슨은 소리나는 쪽을 재빨리 쳐다보았다.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친구는 니아의 곁에 허물어진 벽돌담처럼 쭈그리고 있었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니아는 헝클어진 자세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더구나 주인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니야? 대답이 없다. 이봐. 그의 친구도 대답이 없었다. 니아에게로 가려던 닐 완슨은 먼저 친구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확 잡아챘다. 대체 무슨 짓을? 그는 말을 뚝 그쳤다. 어깨를 당겼을 때 친구는 썩은 나무 토막처럼 나뒹굴었던 것이다. 이러지 마. 닐 완슨은 갑자기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때 니아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쓰러진 사내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 니아는 기절할 듯이 놀라 부르짖었다. 그 바람에 더욱 놀라 친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닐 완슨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그의 친구는 이미 두 눈이 허옇게 뒤집혀진 채 죽어 있었던 것이다. 니아가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닐 완슨은 정신없이 소리쳤다. 조용히 해. 니아는 막무가내로 계속 부르짖었다. 그대로 계속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닐 완슨은 이렇게 생각이 되자 본능적으로 니아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니아는 닐 완슨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닐 완슨은 비명소리와 함께 니아의 몸을 힘껏 밀었다. 니아의 몸뚱이는 맥없이 침대 쪽으로 밀려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니아는 침대 다리에 기댄 채 기절해 있었고 사내의 시체는 바닥에 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이봐, 닐. 제이제이는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 자네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게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야, 마찬가지야. 내가 잿더리로 그를 때려 죽였다고. 우선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안 돼. 어째서? 경찰이 먼저 살인죄로 날 체포할 테니까. 자넨 정당방위였어, 닐. 그가 먼저 가죽 벨트로 공격하려 했잖아. 그리고 그는 그때 이미 여자한테 폭력을 휘둘렀고 자넨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래도 모르겠나? 아니, 안 그래. 경찰은 내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것이 분명해. 그건 또 사실이고. 닐 완슨은 비참하게 중얼거리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자신이 니아까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도망친 다음 곧장 외곽지대에 있는 모텔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앞으로의 행동을 모색한 후 로스앤젤레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경시청이 수사에 착수한 후였다. 병원에 실려간 니아는 그날로 퇴원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경시청에서 닐 완슨을 체포하려는 것은 결정적인 니아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녀는 닐 완슨이 친구는 물론 자신도 죽이려 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JJ는 딱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봐, 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나도 몰라. 하여튼 난 이대로 붙잡힐 수는 없어. 미처를 만들어 한몫 잡아 보석금이라도 마련하기 전엔 안 돼. 그건 틀린 생각이야.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이제 알았다. 날 숨겨주는 게 싫단 말이지. 이러지 말게, 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만 자네가 직접 자수하기를 원할 뿐이야. 그때 닐 완슨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제 EJ, 한 가지 날 위해 해줘야 될 일이 있어. 뭔데? 만일 런던의 경시청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래, 어쩌면 여기까지 따라왔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걸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자네 메인 시집에서 일하는 친구 알지? 시곤이? 맞아. 그한테 연락해봐. 그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시곤이가 알겠어? 짚히는 게 있어서 그래. 닐 완슨은 지난번 로만 사건 때 하그랜드 경감이 리차드의 집에 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말인가? 그래, 지금. 그건 어렵지 않아.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눈치채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알았지? 걱정 말게. JJ는 교환을 통해 평소 기억하고 있던 리차드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때마침 혼자 있던 시곤이가 전화를 받았다. 잘 있었나? 시곤이? 누구신가요? 시곤이는 금방 상대를 알아차리고는 놀랐다. JJ 아닌가? 어떻게 된 거야? 시곤이는 JJ가 집에서 나간 지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어떻게 되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시내에 있어.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보다 시곤이. 자네 혹시 내 친구 닐 완슨을 기억하고 있나? 닐 완슨? 시곤이는 바싹 긴장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물론 기억하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째 집을 나가 소식이 없다더군. 몹시 걱정했네. 자네 괜찮은가? JJ는 시곤이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든 알아내려 했다. 그는 곁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는 닐 완슨을 힐끗 바라본 다음 모르는 척하며 입을 열었다. 닐 완슨 때문이라니. 그 친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시곤이는 JJ가 닐 완슨과 함께 있을 거라곤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의심이 가긴 했지만 직접 통화를 하는 동안 오히려 그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JJ는 자신에 대한 비관 때문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메인 씨 집에 손님이 왔었지. 런던에서 말이야. 런던에서? 그 말에 닐 완슨은 크게 긴장했다. 자넨 모를 거야. 지난번에도 왔었던 경시청의 하그랜드 경감이야. 그가 왜 왔지? 닐 완슨을 찾고 있었어. 그래? 아니, 그 친구가 뭘 잘못했기에? 그건 나도 모르겠어. 좋은 일은 아닌 게 확실하지만 어떤 일로 이곳에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런던 경시청에 하그랜드 경감이 왔단 말이지? JJ는 곁에 있는 닐 완슨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또박또박 반복해서 묻고 있었다.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을 알아차린 닐 완슨은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그랜드 경감이 로스앤젤레스에 왔다면 그 목적은 이미 밝혀진 셈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에게는
로스앤젤레스도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4. 궁지에 몰린 쥐. 이 시간 하그랜드는 닐 완슨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메인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내의 변두리에 속한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주유소 옆 작은 모텔로비였다. 어떻게 된 겁니까? 리차드는 그와 주변을 한 차례 살펴보았다. 그나저나 죄송해서 어쩌죠? 하그랜드는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죠? 정보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요. 이 모텔에 닐 완슨이 투숙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미국인도 아니고 경찰보다는 메인 씨의 도움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죠. 닐 완슨이 이 모텔에서 묵었다는 정보는 정확합니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죠? 그자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미국인이 동행했다고 하는군요. 미국인요? 네, 곁에서 듣고 있던 저스틴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보, 혹시 시곤이 친구라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시건이 친구? 하그랜드는 갑자기 긴장된 표정을 나타냈다. 있잖아요. 전에 시곤이가 말했던 그 친구요. 아, 그 친구. 리차드도 그 생각을 해냈다. 이름이 뭐랬더라? 그래, J.E.J였어. 하지만 닐 완슨과 함께 다니는 미국인이 J.E.J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지? 그냥 떠올랐던 생각을 말해본 것뿐이에요. 언제나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저스틴은 스스로 말꼬리를 접으려 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두 분. 하그랜드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생각납니다. 시곤이가 그날 전화했다던 친구라는 사람 말입니다. 닐 완슨이 히드로 공항을 떠났던 그날. 그 사람도 집을 나갔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랬어요. 리차드와 저스틴은 거의 동시에 맞장구 쳤다. 하그랜드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그 사실에 대해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JEJ의 부탁으로 시곤이가 닐 완슨을 집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을 메인 부부는 다시 생각해냈다. 닐 완슨을 위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현재도 친구를 위해 도움을 줄 확률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여보, 저스틴이 다시 말을 꺼냈다. 이렇게 있지만 말고 같이 시곤이에게 가보는 게 어때요? 지금? 그럼요. 아니, 우선 전화부터 하는 게 좋겠어. 그게 좋겠군요, 메인 씨. 리차드는 즉시 전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시곤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시곤이가 전화를 받았다. 메인 씨 댁입니다. 나예요, 시곤이. 메인 씨,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저스틴과 하그랜드는 똑같이 리차드를 주시했다. 리차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표정만큼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곤이의 친구 중에 J.E.J라는 사람이 있죠. J.E.J요? 왜 지난번 하그랜드 경감이 왔을 때 전화했던 사람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참, 조금 전에 J.E.J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그래요? 리차드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저스틴과 하그랜드는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보았다. 네, 메인 씨. 그게 언제였죠? 아마 10분이 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지금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공중전화니까. J.E.J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시내라고 하더군요. 시내? 네, 그 친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인 씨. 무슨 뜻이죠? 그건 역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아무튼 자신을 비관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죠?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좋아요. 나중에 듣기로 하죠. 집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리죠. 그럼 나중에 집에서 봐요. 네, 메인 씨. 리차드는 전화를 끊고 저스틴과 하그랜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뭔가 꼭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 같은 기분이 리차드의 머리에 머물고 있었다. 시고니가 뭐라고 하던가요, 여보? 하그랜드보다 저스틴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만. 리차드는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저스틴과 하그랜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유심히 리차드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경감님, 다시 전화해봐야겠어요. 네? 그때 리차드는 이미 전화기를 향해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스틴과 하그랜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리차드는 시고니와 통화할 때 잠깐 잊고 있었던 일을 생각해냈다. 제2제이가 10분 전에 전화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시곤이, 다이얼을 돌린 리차드는 시고니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본론부터 이야기를 했다. 메인 씨인가요? 그래요. 나예요. 그런데 시고니는 의아해하며 말끝을 흐렸다. 좀처럼 그런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 리차드였다. 제2 말이에요. 시곤이. 네, 메인 씨. 전화할 때 혹시 이상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나요? 네, 시고니는 리차드의 말을 재빨리 이해하지 못했다. 시곤이, 혹시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던가요? 글쎄요. 약간 이상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죠? 그전 같지 않고 마음이 조급한 것처럼 들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시곤이, 그가 전화를 할 때 곁에서 어떤 소리라도 들리지 않던가요? 글쎄요. 시고니는 재빨리 제이제이가 전화한 당시를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리차드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에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시고니는 금방 깨달았다. 무슨 소리가 들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메인 씨. 그런데요? 글쎄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소 때와는 좀 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꼭 곁에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하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메인 씨, 무슨 일입니까? 간단히 말하죠. 네, 지금 우린 닐 완슨이 하룻밤 묵고 간 모텔에 있어요. 모텔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닐 완슨이 어떤 미국인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미국인요? 그래요. 혹시 그가 제2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고니와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리차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를 궁리하는데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제2제이가 닐 완슨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확신 같은 생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시곤이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메인 씨. 지금 교환에 연락해서 제2제이가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 좀 알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요. 전화를 끝낸 리차드는 저스틴과 하그랜드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동안 침착성을 되찾았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 있었다. 일종의 육감 같은 것이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제이제이는 닐 완슨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제이제이는 아마 동정을 살피기 위해 시고니에게 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여보? 저스틴은 아직 리차드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함께 있던 하그랜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비록 런던 경시청의 베테랑급 수사관이라고는 하지만 시고니와 리차드의 통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건 전반에 대해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시고니한테 뭘 좀 부탁했어. 그리고 경감님, 어쩌면 닐 완슨의 소재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리차드는 저스틴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경감을 바라보며 의외의 성과를 알렸다. 그래요? 하그랜드 경감은 깜짝 놀랐다. 닐 완슨의 행적을 찾은 후에 체포할 수 있게 됐다고 믿으며 리차드에게 협조까지 요청했지만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에 빠져 있던 중이었다. 실추된 체면을 살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리차드의 말은 경감으로 하여금 더욱 놀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장담은 아직 할 수 없어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하그랜드의 얼굴에는 초조와 긴장된 표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런던 경시청에서는 내노라 하는 자신이 전문 수사관도 아닌 리차드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자존심을 따지기 이전에 닐 완슨을 체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체면이나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닐 완슨은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하그랜드 그자가 로스앤젤레스에 왔단 말이지? 그는 다시 확인하듯 JJ를 쏘아보면서 물었다. 그렇다는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가 있냐고? 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냐고. 아니, 너 혹시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만든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바로 옆에서 너도 들었잖아. 이미 JJ도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닐 완슨과 동행하며 그를 숨겨주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닐 완슨을 설득해서 자수시키고 싶었다. 그것이 친구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닐 완슨은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조급한 나머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위험만 높아질 뿐이었다. 시시각각 닐 완슨의 초조와 불안은 더해가고 있었다. 조그마한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에게 덤비는 것처럼 닐 완슨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였다. 하그랜드 경감이 로스앤젤레스에 왔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은 벌써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장소를 이동해야 할 것 같아. 어디로? 멕시코로 빠지면 어떨까? 국경을 넘자는 말이야? 거기에만 가면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닐, 생각해봐. 우리가 멕시코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나? 왜 못 간다고 생각하지? 런던에서 경감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나? 이미 수사망을 전국에 걸쳐 펼쳐놓았을 거야? 자수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야. 달리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닥쳐! 닐 완슨은 갑자기 소리치며 날카롭게 JJ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닐. JJ는 침착한 표정으로 설득을 시도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넨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야. 그건 실수였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어. 죽은 그 친구가 니아를 폭행했으니 말이야. 그리고 자네까지 공격하려고 덤비지 않았는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 제발 진정하고 내 말대로 해보란 말이야. 닐. 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경감은 날 미워해. 보기만 하면 당장 감옥에 쳐넣을 거야.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지? 넌 몰라서 그래. 아무튼 죽어도 자수는 못해. 그보다 JJ, 우리가 멕시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알아봐. 또 그 소리야? 이번 한 번만 부탁해.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게. 닐 완슨은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빌듯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사납게 날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불안정했다. 그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뻔뻔한 살인자는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살인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항상 정당하다며 타당성을 준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건 후 곧장 도망친 닐 완스는 니아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현재 니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후 또 다른 남자를 사귀어 지금은 유럽으로 향락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닐 완스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봐, 닐. 자네 자꾸 멕시코로 가겠다고 하는데 가진 돈이라도 있나? 돈? 나도 돈은 없어. 이미 다 써버렸다고. 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멕시코로 가겠다는 거야? 아무튼 가야 해. 여기 있다간 잡혀. 불가능해. 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돈이라도 넉넉해야지. 그러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안 그래? 닐과 말하는 동안에도 제이제이는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과 함께 기회를 노려 경찰에 소재지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닐 완슨이 눈치챌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를지 예측할 순 없다. 그를 죽이려고 덤빌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대로 두면 닐 완스는 초조한 나머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몹시 불안해했다. 제이는 닐 완슨을 위해서라도 그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닐 완슨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금방 풀려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봐, 닐. 자네 배고프지 않아? 아니, 난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 이들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런던에서 도망칠 때의 닐 완슨은 거의 빈털털이었다. 제이 역시 갑자기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중에 있던 돈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우선 뭘 좀 먹어야 살지. 식당에서 사 먹을 처지도 못 되고 햄버거라도 사와야겠어. 그 말에 닐 완슨의 눈빛은 금방 사납게 변했다. 밖에 나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나 혼자 방에 있는 건 싫어. 그럼 같이 가지. 제이는 닐 완슨을 피해 밖으로 나간 후에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었다. 난 자네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아닌가? 맞지? 그래서? 금방 나갔다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안 된다니까. 그럼 같이 나가자니까. 여기서 누가 자네를 알아보겠나? 자넨 미국인도 아닌데 말이야. 하그랜드가 왔잖아. 하그랜드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닐 완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제이를 잡아먹을 듯이 무섭게 노려보기 시작했다. 왜 그래? 제이는 겁을 먹고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닐 완슨의 두 눈에 난데없이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다. 이것 봐, 닐. 정신 차려. 닐 완슨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더욱 사납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제이를 노려볼 뿐이었다. 리차드 메인 씨 계십니까?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모텔의 지배인이 큰 소리로 리차드를 찾았다. 여기 있어. 리차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런트로 다가갔다. 그는 시고니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하그랜드와 저스틴의 긴장된 시선이 리차드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접니다, 메인 씨. 생각대로 시고니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시곤이 어떻게 됐어요? 방금 알아냈습니다. 잘 됐군요. 시곤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모텔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교환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모텔? 네, 제이가 그곳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히 확인된 거죠. 물론이죠. 혹시 전화해보진 않았어요? 아직 그가 있는지.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치챌지 몰라서 그냥 물어보기만 했을 뿐인걸요. 알았어요. 시곤이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다. 만일 JJ가 닐 완슨과 함께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섣불리 전화를 했다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었다. 시곤이, 한 번만 더 수고해줘요. 말씀만 하세요, 메인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모텔에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친구라고 하면서 제2제이를 찾아요. 거기서 전화가 걸려왔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죠. 부탁해요, 시곤이. 알겠습니다. 리차드가 자리로 되돌아가는 동안 시곤이는 잠깐 망설였다. 리차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JJ가 닐 완슨과 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곤이는 리차드만큼이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시곤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쉽게 이동할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였다. 위험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면에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가 없었다. 시곤이가 전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모텔에 투숙 중인 닐 완슨은 또 다른 범죄를 벌이려 하고 있었다. 평소에 그가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변해버린 그는 JJ를 인질로 잡고 강도짓을 벌이려 했다. 닐 완슨이 설마 이렇게까지 변하리라고는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다. JJ의 두 손을 뒤로 묶은 후 닐 완슨은 술병을 깨서 그 깨진 술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JJ의 목 근처에 대고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면서 사납게 소리쳤다. 얌전히 굴어. 허튼 짓 하면 이 사람을 죽인다. 모텔의 로비는 순식간에 공포의 분위기로 변했다. 닐, 자네 미쳤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닥쳐, 어서 가. 닐 완슨은 제이를 몰고 계속 지배인 앞으로 다가갔다. 날카로운 유리끝이 닿기만 해도 JJ의 목에선 금방 피가 콸콸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 서랍 열어. 지배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시키는 대로 계산대의 서랍을 열었다. 바로 그때 닐 완슨의 시야에는 돈과 함께 서랍 속에 들어있던 권총이 눈에 들어왔다. 그거 일이네. 네. 지배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닐 완슨에게 넘겨주었다. 이거 설마 장난감은 아니겠지? 닐 완슨이 권총을 잡고 겨누자 지배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래? 닐 완슨의 입가에 만족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게 됐군. 그는 들고 있던 깨진 병을 집어던지고 다시 권총으로 모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지배인은 전화도 받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닐 완슨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이러지 말게, 닐.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러면 죄만 더 무거워질 뿐이야. 나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널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잠자코 있어.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고 지배인은 더욱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해했다. 전화를 받으라고 해. 어떤 전화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제2제이의 말에 닐 완슨은 비로소 승낙했다. 그 전화 받아. 대신 허튼 수작하면 쏴버리겠어. 지배인은 비로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걸어온 것은 다름 아닌 시곤이었다. 거기 모텔이죠? 그렇습니다만. 시곤이는 상대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떨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전화기를 통해서 그의 공포와 겁에 질린 표정이 적나라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곤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여유를 보였다.
아, 그곳에 제 친구가 묵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 그곳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2제이라고. 네? 누구요? 제2제이요. 지금 방에 있을 겁니다. 제이요? 지배인이 되묻는 순간 닐 완슨이 사납게 소리쳤다. 전화 끊어. 그와 거의 동시에 제이제이가 소리쳤다. 안 돼. 지배인은 전화기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한편 시곤이는 전화기를 통해 모텔에서 나는 공포와 비명의 소리들을 이미 들을 수가 있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상황이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충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직감한 것이다. 시곤이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리차드에게 연락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리차드는 깜짝 놀랐다. 그렇습니다. 메인 씨, 빨리 경감님과 함께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시곤이. 자리로 돌아온 리차드는 초조한 빛으로 서둘렀다. 경감님, 빨리 갑시다. 그리고 당신도. 어딜 가는 겁니까, 메인 씨?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서 얘기하죠. 세 사람은 리차드를 선두로 급히 모텔을 나섰다. 저스틴도 그렇지만 이미 사태는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하그랜드 경감은 긴장하며 허리에 차고 있는 권총을 의식했다. 리차드는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로만의 경우와는 달리 경찰의 오토바이나 순찰차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메인 씨? 미국에 온 다음부터 계속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던 하그랜드 경감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닐 완슨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스틴도 깜짝 놀랐다. 이번 사건에는 하그랜드 경감이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켜보는 입장을 보여온 그녀였다. 방금 시곤이가 알려왔어요. 그 모텔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텔의 지배인이 협박당하고 있는 게 확실하답니다. 분명히 닐 완슨일 거예요. 보다 결정적인 것은 제2제이의 목소리도 들렸다는군요. 큰일이군요. 저스틴은 말하진 않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리차드와 결혼한 이후 온갖 사건을 그와 함께 겪어온 그녀였다. 수사관이나 사립탐정을 능가할 정도로 저스틴은 사건 해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하그랜드 경감은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군요, 메인 씨. 지난번에 이어 또 한 번의 신세를 지고 말았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경감님. 우리 부부는 원래 이런 일들을 좋아한답니다. 안 그래, 여보? 맞아요, 경감님. 저스틴의 맞장구에 하그랜드는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미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던 리차드는 곧장 문제의 그 모텔을 향해 차를 달렸다. 잠깐만요, 메인 씨. 차가 모텔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경감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네? 조용히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차드는 엔진의 소음을 줄이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이에 자동차는 벌써 소리를 죽인 채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리차드는 정문으로 뛰어들 작정이었다. 무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측면으로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것이 범죄를 해결해왔던 리차드의 습관이었다. 메인 씨는요?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먼저 내린 다음 3분 동안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세요. 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죠. 하그랜드 경감은 뚱뚱한 몸집에 비해 비교적 재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차에서 내린 그는 정문을 피해 자세를 낮추며 건물 모퉁이로 이동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스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가야지. 당신은 차에서 잠깐 기다려.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안전하니. 같이 가겠어요. 위험할 텐데? 위험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군. 좋아. 같이 들어가자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나란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저스틴은 리차드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리차드와 함께 투숙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처럼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 안의 풍경은 리차드의 예상 그대로였다. 막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돈 뭉치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닐 완슨과 딱 마주친 것이다. 꼼짝 마. 닐 완슨이 겨눈 총구 앞에서 메인 부부는 우뚝 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보니 메인 씨로군. 안녕하시오, 행운의 여신. 뒤쪽에선 JJ가 간곡하게 빌고 있었다. 닐, 제발 그러지 마. 대체 어쩌려고 그런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나? 자네, 그러다가 붙잡히면 정말 감옥에서 평생 있게 돼. 제발. 입 다물어. 또 그러면 정말 쏴버리겠어. 리차드와 저스틴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전에 그들이 집에서 만났던 닐 완슨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는 완전히 미친 듯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자, 순순히 길을 비켜주실까? 이 몸은 갈 길이 급해. 닐 완슨은 총구를 움직여 메인 부부가 비켜서도록 명령했다. 닐 완슨을 덮치려던 메인 부부도 닐 완슨을 밖으로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리차드는 권총의 방아쇠에 걸린 닐 완슨의 손가락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잘 있었나, 닐 완슨? 그 총 내려놓고 두 손을 들게. 뜻밖의 뒤쪽에서 하그랜드 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닐 완슨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리차드는 몸을 던져 닐 완슨을 덮쳤다. 리차드는 닐 완슨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를 덮쳤고 발사된 총알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를 박살내고 말았다. 25. 무한한 가능성. 시고니의 발길이 분주하게 주방과 거실로 움직였다. 메인 부부와 하그랜드 경감은 모든 긴장에서 벗어나 가벼운 칵테일을 즐기는 중이었다. 하그랜드 경감은 닐 완슨을 먼저 런던으로 압송시킨 다음 인사차 메인 부부를 방문한 것이다. 뭐라고 감사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인 씨, 메인 부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감님, 마지막에 경감님 아니었으면 우린 꼼짝도 못하고 그를 놓아주어야 했을 겁니다. 맞아요, 여보. 그때는 정말 겁이 나던데요. 저스틴의 말에 세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시고니가 주방에서 거실로 나왔다.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됐어요, 시고니. 리차드는 닐 완슨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문제를 생각해냈다. 참, 시고니. 당신도 이리 와서 좀 앉아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시고니는 리차드의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 역시 친구인 JJ가 관련된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게임 어떻게 됐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존과 히든의 내기 말이에요. 그거요. 시고니는 비로소 리차드의 말을 이해했다. 저스틴 역시 깊은 관심을 나타내듯 표정을 상기시켰다. 오직 하그랜드만이 알아듣지 못한 채 사람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내기가 성립됐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흥미가 끌리는데요? 정말 그런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고니. 그렇습니다, 메인 부인. 아주 재미있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사람은 이기고 나쁜 사람은 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겠죠. 가만히 듣고 있던 하그랜드가 넌지시 끼어들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요. 누가 누구하고 무슨 내기를 했다는 겁니까? 리차드는 저스틴을 바라본 후 다시 경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 일은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특정 지역의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두 재벌이 내기를 했다는군요. 아이들처럼. 그런 내기도 있나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감님. 리차드 말에 경감은 더욱 어리둥절해했고 사람들은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다. 이윽고 하그랜드 경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메인 씨, 그리고 메인 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2번씩이나 신세를 졌으니 정년까지 계속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에 저스틴이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감님.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더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를 체포해서 다행인걸요. 그 사람 원래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닐 완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박이 문제죠.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그런 자들은 사회에서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대도시의 카지노부터 영업을 못하게 해야겠네요. 저스틴의 말에 모두들 소리내어 한 차례 웃었다. 하그랜드 경감은 그날 오후에 출발하는 비행기 편으로 런던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이런 문제로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락해도 되겠죠, 메인 씨? 물론입니다. 경감님. 시곤이도 하그랜드 경감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메인 부부의 침실에는 다시 평소와 같은 밝은 분위기가 찾아왔다. 사랑을 나누기에 시간은 너무 짧았고 세월도 또한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고 항상 아쉬워해온 그들이었다. 외적인 이유 때문에 방해받기 일쑤였고 사건에 휘말리다 보면 둘만의 행복한 순간을 빼앗기는 일은 다반사였다. 여보, 방금 샤워를 끝내고 나온 저스틴이 싱그러운 비누 냄새를 풍기며 리차드에게 다가왔다. 어때요, 당신?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날? 리차드는 저스틴의 말뜻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리차드는 비스듬히 누운 채 침대 곁에 앉아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엷은 실크 가운 사이로 저스틴의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단 둘이 있을 때 저스틴은 노골적이고 공격적이 되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을 만큼 적극적이었다. 저스틴은 상상할 수 없는 쾌락과 환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고 싶어 했다. 리차드는 그녀의 살갗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몸 전체의 감각이 예민하게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저스틴은 리차드 옆에 가볍게 누웠다. 리차드는 저스틴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위험한 유혹을 모두 마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품은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고 저널리즘 부분에서는 노벨상과 같은 플리처상을 수상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무해하고 아름다운 노래만을 부르는 앵무새를 죽이려 하는가 하는 어린 소녀의 질문을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